자, 오늘은 심리치료 사례 가운데 엘렌 웨스트 사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좀 더 심리 상담과 관련된, 특히 이 사례에 관련된 얘기를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사례가 많은데 책에 공개된 그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심리 상담이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로저스 이론에 기반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저스 책에 소개된 엘렌 웨스트 사례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이시나요? 예, 이 책입니다. 이 책 8장에 소외에 대해서 다루면서 엘렌 웨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느끼는 근본적인 소외감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마음으로 이 엘렌 웨스트 사례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8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소외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자,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 내 안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욕구들인데, 이건 잘못됐어, 이거는 내가 느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는 거죠. 이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근본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두 번째는 유기체로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경험들, 이런 것을 진솔하게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소외감. 여기 책에는 뭐라고 이제 적혀 있냐면, 우리의 외로움의 또 하나의 요소는 우리가 진정 경험하는 것을, 진정한 우리 자신을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관계가 결여될 때 소외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외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엘렌 웨스트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같이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그녀의 어린 시절, 엘렌 웨스트가 20살이 될 때까지 그냥 평범한 소녀였어요. 쾌활하고 고집도 세고 또 예민하고 반항적이고 표현이 풍부한 이런 소녀였어요. 그래서 이 엘렌 웨스트 사례 분석 그 내용을 보면 20살 때까지는 별다른 심리 증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요 사건은 20살 때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로저스는 20살 때의 사건을 분리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외국인과 낭만적인 사랑에 빠져서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파혼을 하게 되죠. 이때 그녀는 아버지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엘렌 웨스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문장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감정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생각했다. 약혼을 하는 것이 좋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 여기 부분 다시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약혼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위탁이 아니다. 나는 내가 경험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렇게 되면 아빠의 사랑을 잃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 3주 동안 너무 많이 먹고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이걸 왜 중대한 분리사건이라고 했냐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살도 통통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잘 먹고 또 자기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신뢰하는 소녀였거든요. 근데 20세에 외국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 약혼을 하고 파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는 믿을만 하지 못해. 그리고 아빠의 사랑을 잃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감정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분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동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너 그렇게 살쪄가지고 뭐 결혼을 할 수 있겠니? 너 갑자기 너무 많이 살이 쪘다. 자, 이 살이 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엘렌 웨스트가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시 내가 먹고 싶다라는 내가 먹는 것에 대한 것도 옳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좋게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점점 자기가 그냥 진실로 어, 편안하게 느끼고 하고 싶은 행동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책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녀는 자신의 충동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살이 됐을 때 또 앨런 웨스트는 어찌 보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좋아하는 한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고 교제가 지속적이고 빈번했던 것으로 보아 깊게 빠져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약혼을 했지만 부모들이 그녀의 경험과 판단을 또 틀렸다라고 헤어질 것을 주장했고 다시 한번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불신하고 경멸하고 자신의 부모의 감정을 내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살 때에 다시 한번 반복된 이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다라는 생각이 너무 확고해지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 말을 더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끔찍한 다이어트를 강박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님이 원하는 28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는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이 24살의 한 학생과 사랑에 빠져서 교제를 하는 기간이 있었고 28살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때까지도 이 학생과 사랑했던 그 감정을 놓치지 않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2살이 됐고 결혼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죠. 그 학생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극단적 다이어트를 강박적으로 하게 됩니다. 매일 굶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약을 막 60개씩 먹기도 하고 그래서 기운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게 돼서 이때 처음 그 심리 분석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심리 분석가와 처음에 여러 분석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됐지만 도움은 별로 안 됐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분석해 보았지만 모두 이론으로 남았을 뿐이야. 그리고 분석가는 내게 통찰력은 줬지만 날 치료해 주진 못했어. 아마도 그 분석가는 이 엘렌 웨스트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아마 어떠어떠한 사건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다이어트에 강박적으로 이제 집착하고 의지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 해석해주거나 분석해주는 방식을 썼을 것 같아요. 자, 이 상담이 효과를 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녀는 점점 자기 내면의 어떤 불화, 내면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더 멀어지는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에 가게 돼요. 요양소를 겸하고 있는 병원에 가서 역시 익숙한 패턴으로 두 번째 분석과도 첫 번째 분석과와 비슷한 어떤 분석을 시행하죠. 이때 처음으로 앨런 웨스트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병원에서 분석가는 이 남편도 앨런 웨스트와 같이 있고 싶어 했고 앨런 웨스트도 너무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니까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이 분석가는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나이의 분석가였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녀는 자신도 신뢰할 수 없고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던 남편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그 시점 이후로 소외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점점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게 됐죠.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신과 의사, 분석가, 그다음에 빈스 반고 박사, 그다음에 블로일러 박사, 이렇게 여러 박사님들이 이 엘렌 웨스트를 이제 같이 면담을 하고 상황을 또 분석해주고 심리치료를 진행하죠. 그래서 여러 우울증이다, 넌 조울증이다, 강박증이다 등등의 진단을 내리기 시작했고, 점진적인 정신분열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녀에게 희망이 거의 없다고 보았고 이 병원을 나가게 되면 자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죠. 엘렌은 이 모든 논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전혀 제어할 수 없이 파괴를 향해 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계장치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슨 기계 고장난 라디오처럼 앞에다 갖다 놓고 이게 문제일 거야, 이게 문제일 거야, 아니야 이게 문제일 거야 이렇게 마치 하나의 대상으로 부품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사람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이상한 파괴적인 쪽으로 그냥 계속 고장나 있는 기계처럼 아마 느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녀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자기로서 자꾸 살아가는 게 너무 싫다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죠. 근데 그거 외에는 자기 감정을 신뢰할 수도 없고 또 자기의 감정을 궁금해서 소통하는 타인의 관계도 지금 이 병원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이 고립되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누군가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지금 당장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도 잘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많이 위험합니다. 이 저명한 현명한 의사들은 자살의 위험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퇴원을 시키냐면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치료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러고 퇴원을 시킵니다. 엘렌 웨스트는 퇴원한 후에 사흘이 지나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잘 먹은 후에 치사량에 이르는 독약을 삼키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가 33살이에요. 묘비명에 뭐라고 적혔냐면 나는 나 자신이 두 개의 적대적인 힘들이 서로 난도질하는 무대인 것처럼 느껴진다. 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유기체가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사랑의 감정, 뭔가 건강하고 활기차고 통통하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 느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거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 그런 느낌을 신뢰하면 안 돼. 라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느낌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난도질하고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독한 소외감을 느꼈던 거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이 엘렌 웨스트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비명을 들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 아무도 사람으로서 그녀를 들어주지 않았다. 자,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상대를 뭔가 고장났고 잘못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가 뭘까 이렇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일단은 그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아프니까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들어주는 거죠. 설사 그 사람이 왜곡된 신념이 있고 조금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도대체 어떤 감정들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나의 사람으로서 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담자로 오신 분이 자기 내면에서 얼마나 힘든 경험들을 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여러 그런 상처나 분노나 우울감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수용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적어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얘기했던 두 개의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누군가가 잘 진심으로 따뜻하게 들어주면 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러이러한 감정이고 이거는 그렇게 느껴도 괜찮은 거구나. 저 상담사 선생님이 나의 감정을 이렇게 잘 이해해 주는 걸 보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감정, 그리고 미처 그 상황에서 거기 더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을 상담자가 잘 들어주고 더 찾을 수 있게 해주면 이 감정이 타인과 소통이 되면서 타인이 나와 연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죠. 로저스의 생각은 그거예요. 적어도 상담사가 이렇게 자기의 소외와 타인의 소외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서 들어줬더라면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서 자기를 믿을 만한 유기체로서 신뢰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의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한다는 거, 그리고 엄마나 아빠나 다른 사람이 네가 틀렸어 라고 얘기할 때 이 저항에 맞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또는 평가를 나쁘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내쳐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거는 어릴 때 아기 때부터 갖는 아주 본능적인 두려움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이런 저항, 이런 어려움과 부딪힌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내 안에서 흘러다니는 것을 충분히 신뢰하고 믿어서 자신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은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에서는 주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외부에서 지지나 격려를 받지 못해서 자기 안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화도 못 내고 거절도 못하고 늘 관계에서 불안하고 그렇게 힘들게 타인의 어떤 기대에 맞추면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집에 가면 지치고. 그런 분들은 특히 집단 상담에 한번 오셔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용기 내서 표현해보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또 배우고 이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되는 그 여정에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자, 관계를 맺을 때 자기 자신 또 타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고쳐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 여러분 자신도 뭔가 내가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존중해 준다, 이해 수용해 준다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금 내 내면이 어떻지? 지금 내 감정이 어떻지? 지금 내가 힘들구나. 지금 내가 외롭구나. 이 힘들고 외롭고 불안한 감정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산책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그냥 묵묵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자신과 소통하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의 소외감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솔직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하고 친해지세요. 내가 긴장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만 관계가 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연인이나 배우자를 그렇게 만났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가셔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느껴지는 걸 표현해 줬을 때 그래도 편하고 괜찮고 상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내면의 감정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한테 자꾸 표현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소통되면서 저 사람이 이해 수용해주고 연결된다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치유적인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엘렌 웨스트의 사례를 통해서 소외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와 타인으로부터의 소외감을 줄여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더 좋은 심리치료 사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